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휴전선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심지어 사격 말미에는 비가 내리는 환경이었지만 정확도를 포함한 K9의 성능에는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도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실사격에 참가한 폴란드 포병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호마르 K 발사대 모듈을 전달받았습니다. 1차 계약 물량의 일환으로 K9 자주포는 5번째 배치였습니다. 폴란드 제18 기계화사단은 지난달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위력과 사거리, 효율성을 테스트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처음 진행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실사격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K9 자주포는 사격 능력과 운용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테스트에 참여한 폴란드 포병부대 제18 기계화사단 부대원들은 첫 실사격 후 K9 자주포가 안정적이고 직관적이라 운용하기에 좋다고 평가했고 장교들은 실사격하고 화력과 성능, 기동성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위 내용은 SNS를 통해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K9이 실사격 훈련에서 기동과 사격,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비가 와서 축축한 상태였지만 기동, 사격, 아무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첫 실사격을 진행한 18포병연대 부대원들의 K9에 대한 평가는 사격 성능은 완벽에 가깝고 운용하기 편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급된 K9 자주포 물량 중 24문은 제16 기계화사단 제11포병연대에 배속됐고 12문은 제18 기계화사단 제14 자주포대대에 배치돼 폴란드 국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50%로 세계의 절반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등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데요. 만일 폴란드와 계약한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세계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까지 K9 수입을 확정지으면서 K9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응우엔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 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국경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만들어낸 인도를 보면서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 맞대고 있는 인도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납품된 K9 바지라는 인도군이 2022년에 주문한 물량 중 일부인데요.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습니다.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라다크 동부 연대를 K9 바지라를 배치하면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주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K9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용으로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K9 자주포를 신뢰하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격전을 벌이던 카슈미르에서 이미 K9 자주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도는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이름을 킹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팔린 자주포 660대 가운데 무려 450대가 K9이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고 각국의 주문이 늘면서 한국 방위산업 장비 수출의 대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도는 100여 개의 한국 K9 자주포를 구입하는데 7억 5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까다로운 산악지형을 지닌 인도의 국경지대를 만족시켰을 정도로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갑이 두꺼우며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K9의 화력 덕분에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16개 포병단 약 16,000여 명을 배치했지만 인도의 K9 자주포에 무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급히 이탈리아제 M10을 긴급 수입했지만 열세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베트남은 지금 중국에 관해서만큼은 동병상련입니다. 중국의 팽창과 국경 분쟁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급격히 군사력을 확장하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베트남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연합전선을 구축 중입니다. 여기에는 무기개발 등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인도는 동남아 국가연합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롯한 방위협력을 모색하고 있을 정도로 다급합니다. 인도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규모 군사, 문화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과의 결속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은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주권사항이라며 맞받아쳐 결국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원유 시추 장비인 해양석유 981을 베트남명 통킹만 인근해 상으로 이동, 설치했습니다. 통킹만은 중국 남해안과 레이저 우반도 하이난섬, 베트남 북부 해안에 둘러싸인 곳으로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시추장비 설치 지역이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탐사라며 탐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예민해져 있는 베트남은 최근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더 K9 자주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베트남마저 국경 지역에 K9을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경은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까지 그야말로 K9 자주포로 도배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K9이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너질 듯한 집안,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이곳에서 한국 역사상 위대한 노고를 한 인물이 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 집은 바로 94세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집은 한 한국 기업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들은 심각하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이 집에서 거주 중인 참전용사는 피부암까지 앓고 있으나 무더운 여름 화장실에서 제대로 씻기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조차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그는 조국을 지켜냈지만 가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접한 한 기업이 나타나 6.25 한국전 참전용사의 실태에 대해 알리며 당장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보수를 시작으로 직접 참전용사를 찾아가 후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기업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는 한국 기업 인프레쉬입니다. 인프레쉬는 판자촌에 사는 70년 만에 밝혀진 태국 참전용사를 위해 태국행을 결정했고, 세상을 떠난 필리핀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후손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식사상품권 지원 등 이 모든 활동을 7월,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실천해 옮겼습니다. 이미 이들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국내 참전용사들에게 수많은 지원을 해온 상태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인들, 우리에게 기적을 주었다.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 이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걸 후회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노고에 비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등 고통스러운 삶의 끝에 한국인들이 나타나 기적을 선사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의 규모는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은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행력에 감동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인프레쉬라는 기업이 목표한 국내를 비롯해 16개 참전국 지원이라는 꿈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프레쉬에 동참할 수 있는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해당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태극기를 담아낸 디자인 포인트로 한국의 미 또한 알리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동참해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잡시광 채널 또한 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혜택가에 판매 중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365일을 국경일로 생각하며 후원에 앞장선 인프레시,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